자, 예, 어서 들어오세요. 자, 아무튼 일주일 동안 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지수 얘기를 해외 증시 있죠? 해외 증시 오랜만에 좀 체크를 해드릴 겁니다. 요즘에 또 러시아가 뭐 4월달에 핵전쟁을 일으킬 거다, 주식을 팔아라, 이상한 소리 하는 저기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네, 오늘 해외 증시를 좀 보여드릴 거예요. 돈의 흐름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어제 그 뭐 부동산 정책주 쪽집게 특강 뭐 이런 거 있었죠, 그죠? 근데 오늘 여기 보시면 어제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 건설주 움직이고 나중에 리모델링 관련주 움직이고 건설주 움직일 거라고. 보시면 오늘 시간에서 상승한 거 보면은 한국가구, 오아임, INT, 뭐 여기 덕신하우징, NX 이거 다 뭐예요? 현대리바트, 그죠? 다 예, 리모델링 관련주. 벽산, 하츠 날랐거든요. 그래서 이따 이것도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움직이죠, 그죠? 네. 쪽집게 특강이라고 대놓고 얘기할 때는 자신 있으니까 이제 그런 표현을 쓴 건데, 옛날부터 전문가 이제 하기 전부터 이 부동산 정책주라든지 이런 쪽을 제가 많이 해봤기 때문에 순서를 다 알아요. 네, 건설주, 그 다음에 그 건자재 움직이는 거 다 순서를 알거든요. 그래서 무방에서는 제가 그런 얘기를 거의 안 하려고 하는데, 우리 요즘에 문자반 회원들이 또 열심히 따라오고 있기 때문에 설명을 좀 일정 부분 드린 거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이라서 그런지, 그죠? 또 저기 참여하신 분들이 아직 별로, 아직은 많이 안 들어오셨는데, 일단 쭉 한번 해보죠. 오늘 되게 중요한 얘기 많이 할 겁니다. 이재명 테마주 급락했던 것들도 이제 분석을 좀 할 거고요. 할 거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해외 증시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리모델링 관련주, 주택공급 수혜주 볼 거고, 그 다음에 그 세력이 대선이 끝나고 나서 패턴이 좀 바뀌었는데 어떤 식으로 바뀌었는지 여기 저녁 방송 때 조금만, 아주 일부만 살짝 얘기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거라도 듣고 패턴이 바뀌었구나, 이걸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기를 해드릴 겁니다. 다른 얘기 안 해드릴 거고 아주 일부 조금만 얘기할 건데 그래도 알아들으시게는 해드릴 거니까, 네, 잘 들어오셨어요. 네. 그 다음에 이스타코나 뭐 이런 이제 이재명 테마주 이런 거 있죠. 네. 이재명 씨가 뭐 낙선을 했는데 아무튼 그 관련주들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보여드리죠. 네. 예, 여기 에네르기파님도 어서 오시고요. 예. 네, 비비비님도 어서 오세요. 네. 여기 화면 잘 보이시면 1번 한번 더 찍어주시고요. 네. 저녁 방송 준비하는데 목이 되게 따갑네요. 네. 저도 그죠? 네, 그거 왔는지 모르겠어요. 아직 코로나 확진된 적은 없는데, 네, 목이 따끔따끔하네요. 네. 자, 이 정도는 면역력으로 이겨내야죠, 그죠? 네. 자, 일단 이제 지수부터 좀 볼게요. 자, 지수가 오늘 우리나라 이제 코스피 지수는 이렇게 0.01% 보합으로 끝났죠. 그래서 계속 이래요. 그냥 여기에서 그냥 이런 네모 박스권 같은 데서 그냥 돌고 돌아요. 그런데 이제 코스닥은 좀 낮죠. 코스닥은 요즘에 어때요? 여기를 벗어나서 위로 올라가고 있고, 선거 끝나고 나서 정말로 수급이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죠. 그죠? 그런데 이제 비관론자들이 또 요즘에 입에, 그죠? 네, 거품을 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러시아 핵전쟁이 일어날 거다. 뭘 보고요? 뉴스 보고. 미치겠습니다. 네. 그래서 또 그걸 또 얘기를 듣고 막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요즘에 그 비관론자들 얘기하면 제 입에서 막 욕 나와요. 미치겠어요, 진짜. 네. 자, 보세요. 이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로, 자, 눈을 감고 들으세요. 자, 눈 감으세요. 네. 눈 감으시고. 예, 정영훈님 고맙습니다. 네. 자, 눈 감고 잘 들어보세요. 짧게 얘기해 드릴게요. 전쟁이 정말로 핵전쟁이 일어날 것 같으면 그거를 핵전쟁이 일어나기 한 달 전부터 이렇게 언론에 계속 얘기를 해줄까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정말로 핵전쟁이 일어날 것 같으면 전 세계에 있는, 전 세계 주식시장, 부동산, 채권시장, 환율시장에 있는 돈들이 싹, 그죠? 네. 서해안 가보셨죠? 네. 눈 감고 들으세요. 눈 뜨지 마시고. 서해안 대천이나 이런 데 가보셨을 거예요. 거기 썰물 때 보셨어요? 물 쫙 빠지는 거? 네, 그렇게 돈이 쫙 빠져나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전 세계 주식시장 꼴이 어떻겠어요? 꼴. 진짜 썰물, 서해안 물 빠져나간 것처럼 쭉 빠졌겠죠, 그죠?
그죠? 증시가 엉망이지 않겠어요? 힘도 없고 막 하락하고 있고, 그죠? 여러분들은 맨날 미국 다우지수하고 나스닥만 보시니까 제가 해외 증시 보여드릴게요. 자, 눈 뜨세요. 뭐라고요? 정말로 핵전쟁이 일어날 것 같으면 전 세계 증시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겠죠. 누구 돈이요? 큰 돈들이, 그죠? 네. 그러면 어제 나스닥 지수 얘기했잖아요, 그죠? 네. 핵전쟁은커녕 오히려 이 하락 추세를, 그죠? 네, 벗어났다. 어제 또 올라왔어요. 어제도 한 2% 가까이 급등했거든요. 안 내려가요. 자, 미국 얘기 지겹게 많이 했으니까 그럼 어디를 볼까요? 자, 러시아 증시 참 재개했죠. 이거 다음에 얘기하고. 네. 뭐 일본 보실래요? 옆에 나라 일본 증시 보시면 미친 듯이 올라옵니다. 예? 미친 듯이 올라온다고 이게. 일본도 우리나라처럼 굉장히 오랫동안 눌러 있었거든요. 보세요. 이런 식으로 계속 하락하다가 뚫고 올라오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강하죠, 그죠? 여러분들 그러실 거예요. 아, 일본이니까 뭐 그러겠죠. 그러면 우리나라 주변의 나라들 보시죠. 유럽이랑 미국은 제가 많이 보여드렸으니까. 호주 보세요. 이게 핵전쟁 일어날 것 같은 분위기입니까? 오히려 올라가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죠? 예. 낙폭과대 이거 쌍바닥 찍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삼중바닥인데 찍고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무슨 핵전쟁이에요. 인도 보실래요? 반등 세게 나오고 지금 잠깐 쉬고 있잖아요. 내려가지도 않고. 그 다음에 브라질 무시하지 마세요. 브라질도 경제 규모가 그래도 큰 나라예요. 여기 이제 그 뭐예요? 그 뭐라고 해야 됩니까? 네. 빈부격차가 커서 그렇지. 브라질도 경제 교역량으로 따지면 전 세계 10위 전후 왔다 갔다 하는 나라예요. 최근에 브라질 보세요. 날라가잖아요. 뭐 이제 광물이나 농산물 수출 쪽에서 이득을 보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잘 올라가잖아요. 예? 무슨 핵전쟁이에요? 아, 핵이 터질 수도 있어요. 핵전쟁이 안 일어난다 그런 얘기는 저도 못하겠어요. 그러나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 아니에요? 인도네시아 신났는데요. 그럼 대만은요? 최근에 살짝 떨어졌다가 올라오잖아요.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네, 유럽, 미국, 그 다음에 아시아 주요 국가들 멀쩡해요. 브라질, 뭐 인도네시아까지 해서 다 멀쩡해요. 누구만 멀쩡하지 않은 거예요? 비관론자들한테 얘기 듣고 전염돼가지고 핵전쟁 나는 거 아니야? 네. 제가 어제 오늘 엊그제 자꾸 요즘 이런 얘기하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람들이 실제로 불안해요. 전쟁 날까봐. 이미 전쟁은 났잖아요. 근데 러시아가 핵 쏠까봐. 러시아가 핵 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뭔 줄 아세요? 전쟁이 안 났는데 주식이 없어서 가난해지는 거예요. 핵전쟁보다 더 무서운 건 전쟁이 나건 안 나건, 네? 돈을 못 벌어서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그게 무서워서 주식하시는 거 아니에요? 원래 주식이라는 게 주식이고 뭐 부동산이 다 똑같아요. 그 두려움을 이겨야 돼요. 첫 번째는 두려움을 이겨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욕심이랑 싸워서 이겨야 돼요. 몰빵하고 싶고 돈 쉽게 벌고 싶고 바닥에서만 사고 싶고 고점에서만 팔고 싶고, 그죠? 남들보다 더 빨리 수익 내고 싶고 고생 하나도 안 하고 수익 내고 싶고 살 때마다 무조건 그냥 바닥에 사서 고점에 팔고 백전백승, 그죠? 네. 그렇게 돈 벌고 싶은 그 욕심하고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식으로 돈을 벌어요. 그 녀석한테 지면 돈 못 벌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눌려 있어요? 두려움에 눌려 있다는 겁니다. 전 세계 증시를 보여드린 이유가 뭐라고요? 정말로 핵전쟁 날 것 같으면 이 중에 어디라도 빠졌어야죠. 선진국하고 저기 실흥국하고 다 보여드렸는데 문제 없잖아요. 근데 문제 있는 나라 하나 있긴 있어요. 지금 안 보여드렸는데. 어디요? 중국 오늘 좀 하락했거든요. 항생지수 여기도 급반등 나오다가 살짝 하락한 거예요 지금. 여기가 중국이 러시아 도와줄까봐 미국이 경고하면서 증시가 폭락했거든요. 네. 여기 빼고는 다 괜찮아요. 네. 여기도 반등 많이 나왔고. 그러니까 너무 걱정들 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투자하세요. 네. 러시아가 핵을 쏠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뭐 그렇다 아니다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근데 부정적인 것만 해놓고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아셨죠? 네, 그렇게 하세요. 네. 이제 오늘까지 일단 비관론자들이 하도 이제 얘기를 많이 하길래 여러분들한테 이제 쉴드라고 하죠. 네, 방패 이제 방어막을 쳐드린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 저기 레이서님도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자 오늘 금요일이라 그런지 다 술 한잔 하러 나가신 것 같네요. 오늘 그죠? 유튜브 쪽에 평소보다 많이 적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얘기를 해보죠. 그 시간에서 리모델링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는데 그건 뒤에서 얘기하고 오늘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 그거예요. 그 세력들의 패턴이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었는데 요즘에 좀 그런 걸 느끼시나요? 뭐 느낀다 1번 아니요 아직은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요. 4번 찍어보세요. 그냥 솔직하게 찍어보세요. 네. 세력이 좀 패턴이 바뀐 것 같다 1번 잘 솔직히 모르겠는데요. 4번 찍어보세요. 네. 여기 라이브 회원들은 저 요즘에 강의 많이 해드리죠. 네. 이게 이제 시작 단계라서 그래요. 네. 이 강의가 좀 어려울 겁니다. 네. 거의 세뇌 교육 수준으로 매일 들어야지 이게 알아듣는 건데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래도 알고는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패턴이 바뀌면 이게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매도 타이밍이나 매수 타이밍을 잘못 잡으세요. 옛날 같으면 음봉 맞고 떨어지는 자리인데 오히려 양봉 나와서 치고 나가는 경우도 나오고 옛날 같으면은 이제 한 달 정도 걸렸을 것 같은데 뭐 하루 이틀 만에 끝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래요. 그래서 이게 바뀌어갖고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요즘에 우리 회원들한테는 강의를 많이 하고 있어요. 네. 라이브 회원들한테. 네. 자 어려운 강의긴 한데 최대한 짧게 얘기를 해볼게요. 아 그리고 오늘 제 뒤에 오늘 저기 김 실장님이 항상 방송하시는데 아까 들어올 때 보니까 방송창이 오늘은 사정이 있으셔서 휴강 하신다고 하니까 예, 김 실장님 무소TV 김 실장님 방송 들으신 분들 참고하세요. 네. 오늘은 뭐 일이 있으신가 봐요. 네. 자 일단 보시면 종목을 하나 놓고 볼까요? 뭘 보냐면 이평선을 잠깐만요. 지우자. 네. 지금은요. 그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대선 전하고 후하고 급등주 패턴이 이제 100% 싹 다 바뀐 건 아니고 일부의 변화가 와요. 이해되시죠? 전체가 다 바뀐 게 아니라 약간 변화가 오는데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게 그 요즘 우리 회원들한테 많이 제가 설명한 게 뭐냐면 MB 즉 이명박 대통령 때 그 활동했던 세력들이 있어요. 그 세력들이 주로 쓰던 기법이 있거든요. 네, 제가 이때도 이제 전문가를 하고 있었는데 이때 세력들이 쓰던 기법, 네, 그게 요즘에 많이 보여요. 예, 그 패턴이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겠어요? 한 10년, 15년 전 패턴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아는 전문가도 지금 별로 없고요. 개인들은 거의 모른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 때도 나오긴 했는데 주로 이명박 대통령 때 많이 나왔어요. 10년, 15년 전에. 예. 그때 테마주 올라갈 때 많이 썼던 패턴이 요즘에 많이 보이는데 그거를 지금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최근에 안 보이다가 언제 잠깐 보였었냐면 작년 3월 달 있죠. 2021년 3월 달에 3, 4월 달에 이게 많이 나왔었어요. 한 5월, 6월 달에도 보이긴 했는데 3, 4월 달에 많이 나왔어요. 누구 때요? 윤석열 씨 테마주 윤석열 씨 검찰총장을 사퇴하고 테마주 막 날아갔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이게 보였어요.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MB 이분이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보수 쪽 이제 대선 대통령이었지 않습니까? 이게 이 패턴이 이낙연 씨나 이재명 씨 쪽에서는 잘 안 보이고 윤석열 씨 쪽에서 이게 많이 보였어요. 이 사람들이 쓰는 패턴이. 그러니까 요거는 과학적인 근거나 아니면 과학 뭐 이렇게 데이터가 있는 건 아니고 제가 쭉 분석을 해보니까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참고만 하시면 돼요. 네. 네이버에 이런 얘기 저도 안 나와요. 네. 희한하게 꼭 중요한 얘기 하려고 하면 꼭 유튜브에 사람이 평상시보다 덜 들어와요. 네. 희한해요. 네. 자 아무튼 네. 녹화나 남겨놓고 있으니까 이게 작년 3, 4월 달에 잠깐 나왔었어요. 그리고 사라졌다가
선거 딱 끝나고 나서 3월 9일 이후로 이게 많이 또 보여요. 그래서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은 이제 그 전에는 이제 어떤 식으로 올라갔냐면, 뭐 볼까요? 작년 3월달에 저기 급등했던 윤석열 테마주들이 쭉 있는데, 그거 말고 뭐 이재명 씨 거 볼까요? 네, 수산 INT 이런 거 봅시다. 네. 이런 거 보면, 자, 작년에 여기서 급등했잖아요, 그죠? 이게 급등해서 올릴 때 잘 보면 그냥 밀어붙여요. 그냥 막 그냥 밀어붙인다고요. 막 미친 듯이 막 흔들면서, 그러면 막 밀어붙이는 타입이거든요. 예, 보시면 일단 상한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막 올린 다음에 막 밀어붙이잖아요. 계속 이렇게. 예, 그러면서 올려요. 그러다가 맨 끝에서 눌림목인 척 하면서 개인들한테 물량 팔아가지고 이렇게 떨어진다고요. 예, 수산 INT가 그랬고, 그 다음에 뭐 토탈소프트 이런 거 보시면 여기 잘 보세요. 네, 급등을 시작했잖아요. 급등을 시작하고 나서 이게 중간중간에 이게 눌림목인데, 이게 어떻게 가냐면 그냥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냥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면서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냥 굉장히 막 거칠게, 아주 그냥 거칠게 막 흔든다고요. 싸납게 급등했다가 한번 후려쳤다가 그 다음날 들었다 놨다 아닌 척 하다가 또 막 하면서 가요. 네, 굉장히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게 하면 갔다고요. 이게 그랬고, 그 카스라고 있어요. 나중에 뒤에서 이제 급등한 이제 그 이재명 씨 테마주인데, 이게 보면 상한가는 나오고 굉장히 거칠게 막 밀어붙이면서 간다고요. 막 이러면서 캔들이 뭐 이렇게 쉬거나 그런 게 없이 그냥 막 밀어붙이면서 그냥 다짜고짜 간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면서 가요. 이게 패턴이 이런 패턴인데, 그 윤석열 씨 테마주 중에서 이제 그 애니눅률 있거든요. 애니눅률을 보면은 패턴이 여기 보세요. 요거는 이제 올해 3월달 잘 보면 상한가가 딱 나온 다음에 상한가 연속상을 3개 나왔거든요. 그리고 캔들을 잘 보시면 캔들이 굉장히 작아요. 중간에 보면 캔들 몸통이 굉장히 작습니다. 요러면서 그러니까 급등시키고 짧으면 하루 이틀, 길면은 뭐 일주일 옆으로 살짝 캔들이 완전히니까 쥐포처럼 납작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윗꼬리나 아랫꼬리도 별로 없어요. 그냥 뭐냐면 죽은 듯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람들이 뭐야 죽었나? 그러면 슥 올리는 거예요. 조금 지나고 보면 캔들이 막 작아져 있어요. 이렇게 꼬리도 이렇게 안 길어요. 그러다 상한가는 툭 튀어나오고 캔들이 또 작아요. 그러다 상한가 튀어나오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까 카스랑 비교해 보면, 카스 여기죠. 네. 여기는 어때요? 중간에 어디 캔들이 작을 때가 있지만 대부분 어때요? 급등 나오고 나서 캔들이 몸통이 길거나 꼬리가 길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 카스가 여기 몸통이 여기 3개 짧은 거 보이시죠? 이거는 거래가 되게 없죠. 이거는 세력이 옛날 세력이라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금감원에서 전화 온 거예요. 저기 아저씨들 최근에 여기 카스 급등시켰던데 너무 뜨거운 것 같으니까 내가 좀 시켜드릴게. 그러면서 단기 거래를 지정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3일 동안 왜 30분 단위로 호가 거래하는 거 있죠? 그거 그냥 강제로 그냥 3일 동안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캔들이 작아졌던 거예요. 이해되셨으면 1번 찍어보시고. 네. 아 이거 그때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다르다니까. 이건 강제로네. 강제로. 이건 강제로 그런 거라니까요. 네. 이럴 때 빼면은 다 캔들이 몸통이 길든가 꼬리가 길잖아요. 그죠? 막 밀어붙이듯이 간다니까요. 그냥. 네. 근데 다시 애니눅률을 보세요. 애니눅률도 이제 단기 과열됐을 때가 있긴 있는데, 잘 보시면 아무튼 캔들이 굉장히 몸통이 작아요. 이게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 때 그 세력들이 이런 걸 많이 썼거든요. 이걸 많이 썼다고요. 근데 그때 세력이 좀 괜찮아요. 여기서 이제 길게는 다 말은 못하는데 그때 세력들이 괜찮다니까요. 네. 정치적인 얘기 아니니까 또 편안하게 들으세요. 네. 그때 세력들이 좋았어요. 네. 매너가 있었거든요. 네. 사람들이 그렇게 괴롭히지 않았어요. 네. 지금은 세력인지 깡패인지 모르겠어요. 진짜 요즘 세력인지 깡패인지. 옛날 세력들은 신사적인 게 있었거든요. 항상 그런 건 아닌데 그래도 일반적으로 신사적이었어요. 네. 이랬고, 이제 비상교육 보세요. 비상교육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이게 일자리 관련주로 많이 간 거지 않습니까? 근데 보면은
되게 몸통이 길고 꼬리가 길어요. 뭐 이러면서 막 지루하게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한다니까요. 그쵸? 예. 근데 애니능률이나 아니면 이런 거 보시면 돼요. 웅진이 이제 윤석열 시스템으로 3월달에 한 건데, 처음에 이제 느닷없이 어느 날 갑자기 이건 매집이 안 돼 있었는데 갑자기 윤석열 씨가 사표를 쓰니까, 이것도 이제 여기 사장님이 회장님 윤 씨시잖아요. 파평윤 씨. 그러니까 얼떨결에 갑자기 훅 뽑은 거예요. 준비가 안 돼 있었으니까. 얼떨결에 상한가 나왔다가 며칠 동안 이제 다시 이렇게 한 2주인가 세력이 다시 재매집을 했는데, 캔들을 잘 보세요. 대번 작아지잖아요. 그죠? 이런 거. 이게 옛날 세력들이 쓰던 거라니까. 초단기 늘림. 띄워놓고서 상한가나 상한가에 준하는 장대 양봉을 거래 터트린, 거래가 터진 장대 양봉 또는 상한가를 만든 다음에 나오는 눌림목인데, 옛날에 제가 이거 전문이었거든요. 오늘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 그런 표현을 많이 썼는데, 제가 옛날에 이거 보면 정말 좋아했어요. 네. 낮에는 제가 환장했다는 표현까지 썼는데, 이거 보면 그냥 무조건 회원들 보고 사라고. 네.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거 지금도 분석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전 이걸 안 까먹었거든요. 네. 캔들이 작아진다니까요. 그래서 여기는 변동성이 안 크고 안 커요. 그래서 이제 뭘로 싸우냐면 심리전, 심리. 세력이 개인들의 심리를 잘 활용해가지고 개인들을 털어요. 아까 카스나 막 그 비상교육 보세요. 막 급등했다가 끝날 때 없어지고. 그러니까 장중에는 막 10% 20% 급등하고 있어요. 갖고 있는 분들이 상한가 갈 수도 있겠군. 그래서 나갔다 왔더니 끝날 때 보니까 어떻게 끝나요? 분명히 20% 급등하고 있었는데 잠깐 일 보고 왔더니, 예를 들어서 여자분들 그 유치원에 저기 애 보내놨으니까 이제 데리고 왔더니 세상이 끝날 때 이렇게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얼마나 가슴이 아프세요. 그죠? 네. 시장 통해서 그 3대 독자, 5대 독자, 아니 외동딸 잃어버린 것처럼 막 슬피 우시잖아요. 내 돈 어떡하냐고 막. 요즘에 이렇게 해요. 옛날에 안 그랬다니까요. 네. 살짝 들었다가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막 호재가 나와요. 안 가요. 호재가 나오는데 안 가고 가만히 있어요. 사람들이 뭐야, 호재가 나오는데 안 가네? 끝난 건가? 팔아요. 팔면은 훅 올려요. 사람들이 뭐지? 다시 들어오잖아요. 또 가만히 있어요. 힘이 되고. 근데 그러면서 이게 재밌다니까요. 힘이 싸요. 이게 그 작년 3월달에 잠깐 3, 4월달에 잠깐 나왔었어요. 웅진, 그 다음에 덕성 있죠? 덕성도 윤석열 씨 테마주였잖아요. 여기 보면 처음에 초반에 거래를 터트리면서 올린 다음에 그 뒤에는 순간적으로 거래가 캔들이 작아지면서 거래가 없어져요. 사람들이 당황하는 거예요. 끝났나? 이때가 윤석열 씨 테마주 막 시작할 때인데요. 끝났나? 끝나긴 뭘 끝나요? 나가니까 대본 올려버리잖아요. 옛날 패턴이라고요. 그리고 여러 개가 있는데 하나만 더 보죠. 네. 뭐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네. 금요일날 술 약속 있는데 참고 들어오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아이크래프트. 제가 옛날에 되게 좋아했던 차트인데 급등시키고 하루 쉬는 거예요. 거래 없죠? 여기 급등시킨 다음에 3일 눌러요. 거래 없죠? 급등시키고 하루 쉬어요. 그 다음에 올리고 자, 여기서 이제 이게 그거예요. 금감원에서 전화 온 거예요. 그 과열되셨는데 3일 동안 좀 쉬셔야 되겠어요. 네. 캔들을 이제 살짝 여기서 좀 더 누른 다음에 또 뽑고, 캔들 작은 게 자꾸 나오죠. 이런 거 거래 팍 줄이면서, 이게 옛날 세력 패턴이야. 그러면서 이제 기본 2배, 3배, 많으면 4배 쭉 올린다고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 되게 쉬운 눈이목이에요. 저한테 이거 저기 분차트 한 달치 분차트를 한 달치 미리 그려달라고 해도 좀 그려드릴 수 있어요. 옛날에 이런 걸 하도 좋아해서 머릿속에다 그대로 있거든요. 요즘에 이런 패턴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개 더 볼까요? 원자력 테마 중에 그 서정규전이라고 아시죠? 요즘에도 좀 움직였던 서정규전이 올라올 때 그 패턴으로 올라왔어요. 처음에만 거래가 터지고 그 뒤에는 캔들이 작아지면서 거래가 바로 줄어들어요. 바로 이 패턴. 이거 특히 이런 거. 이건 하루 이틀짜리 눌리는 거. 이런 게 나온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어요. 좀 저기 어려우실 수 있다고. 그래도 들어두세요. 나중에 가서 몰랐어요 그러지 마시고. 아시아경제도 아까 저기 누구야 아이크래프트랑 좀 비슷해요. 조금.
이거는 옛날 세력이랑 요즘 세력이랑 섞였다고 보시면 돼요. 약간 이건 반반인데 믹스된 건데 이런 것도 있어요. 지금 이제 이거는 뭐냐면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급등한 다음에 주가가 폭등한 다음에 즉 거래를 터뜨리면서 상한가가 나오거나 상한가에 준하는 장대 항목이 나왔을 때 나오는 눌림목이고요. 바닥에서 나오는 눌림목도 있거든요. 요즘에 급등했던 테마주 중에 조비라고 아시죠? 조비가 비로에서잖아요, 그죠? 네. 조비 얘기하기 전에 이거 보시죠. 네. 조비 봅시다. 말랑 거. 조비가 이게 10년 전에 농산물 가격 급등했을 때 여기서 이게 대장주였다 그랬잖아요, 그죠? 여기 10년 전에요. 10년 전에는 거래가 요거밖에 안 나왔어요. 지금은 거래가 이만큼 나와요. 이해되세요? 네. 옛날이랑 지금이랑 차이가 많이 난다니까요. 거래량 이만큼 차이 나니까 테마주 패턴도 많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옛날에 10년 전에는요, 보시면 이게 여기가 한 8,000원 대충 8,000원에서 3만원 넘게 갔으니까 거의 이제 4배 가까이 급등한 거예요. 이게 역수 따지면 엄청나게 많이 한 달 만에 4배 갔다고 보시면 한 달 만에. 근데 여기 보시면 이 급등 나오기 전에 밑에서 뭘 해놔요? 살짝 들어서 돌린단 말이에요. 이거 뭐냐면 이거 바닥 눌림목이에요. 이때는 주식하는 게 되게 편했던 게 뭐냐면 바닥에서 딱 눈치를 채우면 돼요. 들었다 놨네. 그리고 이제 뭐가 조만간 가요. 급등하다가 딱 하루 이틀 살짝 때려요. 그리고 또 상한가 한 두세 개 나오고 살짝 하루 쉬고 상한가 두세 개 나오고 뭐 그리고 끝나든가 또 쉬고 또 가든가 그래요. 그때는 그냥 상한가 두세 개 나와도 그냥 휴대폰 던져놓고 그냥 어디 놀러 갔다 오셔도 돼요. 근데 쉽게 갔다니까요. 근데 아무튼 여기 잘 보시면 잠깐만요. 바닥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살짝 들었다 놓고 약간 돌려요. 요렇게 돌린다고. 이게 2010년 7월달인데 2010년 7월달이 별로 이렇게 증시가 좋지가 않았었어요. 왜냐면 지금이랑 똑같아요. 북한 맨날 저기 핵실험하고 미사일 쏘고 난리치고 있었고 그 당시에 천안함을 북한에서 이제 폭파시키는 바람에 침몰시키는 바람에 우리나라 증시 개별주다 폭락했었어요. 그게 이제 끝나갈 때쯤 여름에 에그플레이션이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바닥에서 징조가 있었다니까요. 살짝 들었다 놨어요. 이게 뭐냐면 긴 조정을 끝내고 6개월이면 거의 조정 끝납니다. 지금 작년 10월 달부터 수익이 안 나셨을걸요? 6개월 됐어요 벌써. 그때도 이렇게 하면서 전저점 깨고 난리를 치다가 살짝 거래 들어와서 들었다 놓고 있다가 이제 호재 딱 나오니까 바로 쏴버린 거예요. 한 달 만에 4배 갔다니까요. 자, 이게 뭐라고? 이거는 바닥에서 나오던 옛날 세력들 눌림목이거든요. 이게 요즘에 제가 약간 두 개 더 보자고요. 국제약품이 여러 가지 테마가 있는데 옛날에 10년 전에 10년 이명박 대통령 때니까 10년 전쯤에 보시면 됩니다. 여기 거래가 좀 있죠. 이게 또 왜 급등했냐면 이게 장애인 복지 테마주였어요. 그 신체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휠체어를 좀 이용을 하시잖아요, 그죠? 휠체어. 휠체어 만드는 자회사가 있나 하여튼 그래요 이게. 근데 여기 잘 보시면 이것도 급등했다가 막 하한가 맞고 막 이러면서 조정을 받았었거든요. 여기서 막 김정일 죽어갖고 막 폭락하고 그때. 그러고 나서 여기 잘 보시면 살짝 들었다 놨다 해요. 살짝 들어서 돌린다니까요. 이게 눌림목이에요. 2012년 1월달이죠. 이렇게 딱 해놓고 준비하고 있다가 상한가 치면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1,800원에서 3,000원까지 갔으니까 한 70%? 70% 조금 안 되려나요? 네, 대충 그 정도. 네, 급등해서 이게 어디예요? 아까 좀 제꼈는데요. 그죠? 자, 차트를 잘 보세요. 이게 뭐라고요? 살짝 들어서 돌리다가 갔다. 이게 옛날 바닥에서 나오던 패턴이거든요. 이거하고 하나 더 있었어요. 평화산업이라고. 그때 장애복지 테마주는 많지 않았어요. 이거하고 하나 더 있긴 한데 그거는 우리 방 회원들한테만 얘기를 할 거고 평화산업이라고 있었어요. 잘 보시면 똑같잖아요. 여기서 살짝 들었다 놨죠. 앞에 매물대가 있으니까 아까 국제화품도 똑같아요. 살짝 들었다 놓으면서 하는데 거래가 별로 없죠. 여기랑 비교하면 아유 그죠? 뭐 되겠어요, 그죠? 네. 근데 요거 나오고 나서 어떻게 됐느냐?
상한가 3개, 4개 나오면서 뽑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1,300원 정도에서 2,600원까지 100%. 그러니까 아까 국제화품보다 좀 더 간 거죠. 네, 더 갔어요. 이 두 개가 그때 장애인 복지 테마주 대장이었어요. 제가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다 조정을 받고 힘들었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김정일 죽고 막 그랬다니까요. 김정일 갑자기 죽었어요 그때. 그때 막 북한하고 막 우리나라하고 되게 좀 심각한 상태였거든요. 그때도 이제 우리나라 대선이 있던 해였고 이때 그랬다고요. 그 당시에도 이제 들었다 놨다 하면서 세력이 올려버린 거예요. 많이 갔어요 이거. 그때 저희 방에서 공략했었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다 기억하고 있죠. 최근에 NX 얘기 많이 했죠. 마지막 1번 찍어보세요. 지나가면서 흘리듯이 NX 얘기 많이 했습니다. NX 뭐 부동산 쪽집게 특강 이러면서 막 뭔가를 얘기해두고 싶으니까 얘기를 많이 했는데 네, 보세요. 네. NX가 차트가 뭐냐면 그 차트예요. 이해되세요? 약간은 좀 다르겠지만 살짝 들었다가 돌리면서 안 떨어지잖아요. 제가 정책주들 잘 하시라고 요즘 얘기 많이 했죠. 그죠? 이게 뭐예요? 살짝 들었다가 돌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아까 평화산업이랑 국제화품이랑 조비랑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네? 낙폭과대가 심한 거는 여러분들 잘못도 아니고 이것도 제 잘못도 아니지 않습니까? 어? 개인들 힘들게 해갖고 뭐 저기 투매라고 한 건데 이게 여러분들 잘못이냐고요. 아니잖아요, 그죠? 네. 여기서 이제 돈이 다시 들어오면서 그것도 언제요? 선거 끝나고 나니까 살짝 들어가고 돌리잖아요. 이게 뭐라고요? 아까 그거는 똑같은 거라고요. 만약에 세력이 여기서 매집을 해놨는데 세력도 물렸었다. 그럼 여기를 그냥 뚫어버려요. 아니면 걸리는 척하다가 뚫든지. 그러니까 자꾸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사라고요. 저는 대신에 오해하지 마세요. 종목 추천했냐고요? 전 무료 종목 추천 안 해요. 네. 유료 회원들 종목 추천하는 것보다 무료 추천하는 게 더 힘들어요. 왜냐면 유료 회원들은 이제 매수 매도 사인 내면 그거 잘 따라서 하시는데 무료 회원들은 잘 안 따라요. 비중 조절도 안 하고 시키는 대로 안 해요. 전문가 그냥 이용해서 돈 안 들이고 막 이렇게 하시려는 사람들이 많아서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런 사람 한두 명만 있어도 종목이 망가지거든요. 저는 무료 추천 안 해요. 더 힘들어요. 신뢰가 없어요 사람들이. 맞잖아요, 그죠? 공짜면은 더 이렇게 그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니까요. 그러다 무료 추천하다가 안 하잖아요. 막 내놓으라고 막 난리 납니다. 무료 추천은 옛날에 그거 보고 나서 안 해요. 네. 근데 아무튼 NX가 뭐예요? 예. 자꾸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거니까. 어제 부동산 정책주 얘기할 때 그랬잖아요. 건설주 이런 거 가고 나면 뒤에 뭐 간다고요? 집만 짓느냐? 집도 고쳐서 사셔야죠. 그러니까 리모델링 간다 그랬잖아요. 오늘 시간에서 급등한 게 뭐냐면 리모델링 관련주 보여드리고 차트가 어떤지 잘 보세요. 한국 가구 차트 어떻게 해놨어요? 똑같잖아요 지금. 아까 그거랑 거래가 보이면서 딱 들어서 돌리고 있었잖아요. 한국 가구 그 다음에 오하임 INT 시간의 상한가 같죠? 이것도 리모델링이에요. 덕신하우징 제가 덕신하우징 우리 회원들한테 얘기 많이 드렸어요. 시간의 상한가 NX 다 리모델링이라니까요. 차트 똑같죠? 현대 리바트 똑같죠? 예? 똑같잖아요. 벽산 얘기했잖아요. 똑같다고. 하츠 똑같잖아요. 한두 개도 아니고 종목들이 여러 개가 이렇게 똑같을 때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유나이텍 어디 갔어요? 이거? 유나이텍 똑같잖아요. 대림 비엔코가 뭐 하는 회사게요? 차트 똑같죠? 이거 저기 대림 바스 뭐 그거 거기 아니 욕조 막 예? 그쪽에 하는 저기 건자재 회사 아닙니까? 와터스 코리아 제가 웃으면서 그랬잖아요. 건자재주 가면 변기 회사도 간다고. 와터스 코리아가 변기예요. 차트 만들어져 있어요? 안 만들어져 있어요? 만들어져 있잖아요. 근데 왜 여러분들은 러시아 핵전쟁 난다고 왜 자꾸 다 도망가냐고요. 예? 바닥에서 이게 나오는데 한솔롬데코가 뭘까요? 저기 바닥재 만드는 회사 아니에요 이거. 차트 똑같잖아요. 이건홀딩스 이거 목재 집실 때 들어가는 목재 만드는 회사 아닙니까 이거.
다 차트 만들어놨죠. 이건홀딩스는 조금 덜 만들어놨. 이건 저기 회사가 약간 좀 시가총액이 좀 달라서 약간 다른 거예요. 다 만들어놨. 이건산업 요거. 이건 이게 뭐야? 이게 더 수급이 좋죠? 네. 이게 그 목재 저기 한솔홈데코 같이 가는 게 이거 아니에요. 시간에 3% 올랐죠? 이거 차트 똑같지 않습니까? 이거 말고도 많아요. 고려시멘트 이건 됐고 이거 시멘트니까 얘도 올랐네요. 근데. 그리고 뭐 퍼시스? 자, 잘 보세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7번 찍어보세요. 네. 오늘 방송 듣기 잘했죠, 그죠? 네. 이따 오늘 방송한 거 지워버릴까요? 술 마시는 사람들 듣지 말라고 지워버리고 싶네 진짜. 네. 제가 이거 공부하는 이거 옛날부터 이제 많이 해봤기 때문에 설명을 쭉 할 줄 아는 거예요 이거를. 자, 저도 이제 사람이라서 이렇게 뭐 100% 다 맞히는 거 아니겠지만 대선주 관련해서 시황 잡아드린 거, 그 다음에 정책주 지금 순서 다 알고 있죠, 그죠? 종목들이 올라온 다음에 내가 그러지 않았냐, 그게 아니잖아요. 미리미리 다 얘기를 했잖아요. 라이브 회원들한테 얼마나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무방에서 이렇게 흘려서 얘기한 것만 해도 다 맞지 않습니까? 지금 순서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거를 여러 번 해봤다는 거예요. 이 테마주를. 정책주는 항상 부동산 정책이 나와서 간단 말이에요. 네. 용산 쪽도 이제 공원 관련주 쭉 얘기하잖아요. 움직일 거라고. 실제 움직이잖아요. 이신석재까지. 네. 이 무료로 강의하니까 모르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건지. 다 가지 않습니까 지금.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리모델링 할 때 여기 보시면 CDG라고 있죠. CDG가 뭐 하는 회사예요? CDG. 현대 리바트하고 막 이런 거 가구 회사 아니에요? 한국 가구, 그죠? 이게 상한가 가니까 CDG하고 듀오백이라고 있죠. 이거 뭐 하는 회사예요? 아시는 분 찍어보세요. 아실 텐데 이거 유명한 회사잖아요. CDG하고 듀오백 뭐 하는 회사죠? 의자죠? 예, 맞아요. 그러면 요것도 괜찮을까요? 듀오백도 3% 올랐고 CDG는 5% 올랐는데 한번 해보실래요? 그러면 가구도 가니까 의자도 가겠네요. 예. 그런데 시간에 의해서 5% 급등했는데 주의하실 점이 하나 있습니다. 또 사질락도 네. 거래량이 5% 올리긴 했는데 거래량이 2주입니다. 거래량 2개. 네, 듀오백 네. 3% 시간에 급등했는데 네, 1800주 돈으로 500만원어치. 네. 그죠? 네, 차트를 잘 보시면 CDG예요. 아무런 그죠? 네. 없고 듀오백 나쁘진 않은데 그렇다고 뭐 이렇게 좋다고 할 수도 없어요. 이러고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네. 또 사실라 또 네. 현대 리바트는요 잘 만들어 놨잖아요. 탁 들어가지고 구덩이 다 메꿔놓고 그죠? 수급 좋아져서 탁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니까 테마주도 그냥 아무거나 막상 안 된다니까. 한국 가구 보세요. 거래 없다가 그죠? 구덩이 탁 메꿔놓고 보이잖아요. 그죠? 덕션하우징 보세요. 벽상건설이랑 일산건설이랑 이제 범해안건역 갈 때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면서 뭐해서 준비해놨잖아요. 구덩이 싹 메꿔놓고 딱 들어가. 시간에 급등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이게 왜 급등했을까요? 급등한 이유가 뭐냐면 인수위원회 이제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이제 인수위원회가 꾸려졌고 얘기 다 했어요. 이거 인수위원회가 꾸려지면 거기에서 이제 그 계속 이제 정책 얘기가 나올 거다. 그럼 세력이 그걸 잡아서 자꾸 올릴 거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게 그대로 되잖아요. 뭐냐면 이제 부처마다 가서 이제 인수위에 이제 업무 보고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국토부가 와서 오늘 이제 업무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인수위원회.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뭐라 그랬겠어요? 그 윤석열 그 인수위원회에서 그랬겠죠. 그 주택 공급 늘리는 거 잘 하자고 그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기사 나오니까 뻔한 거 아니에요, 그거. 그러니까 이제 이미 다 들었던 건데 이제 그게 이제 반영이 돼서 지금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선거 전에 네거티브를 이렇게 안 했으면 벌써 진작에 갖고 끝났을 텐데 그때 서로 그냥 네거티브 하다 정신없이 싸우다 보니까 그게 못 가고 지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대로 다 되잖아요, 지금. 선거 전에 네거티브 심하게 치는 게 여러분들 잘못이나 제 잘못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거 끝나고 갈 거다. 세력도 몰려 있으니까 뭐 포기하지 마셔.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다
알고 있던 건데 사람들이 선거 끝나면 대선 좀 끝이다. 그래서 포기했을 뿐이지 끝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맞죠, 그죠? 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결단을 내리셔야 돼요. 러시아 전쟁 날까봐 불안하시면 은행에 있는 돈, 그 다음에 집도 안 팔리니까 지금 빨리 파시고, 그죠? 네. 은행에 넣어놓은 뭐 저기 뭐 다 빼세요. 네. 그 모든 걸 다 식량이랑 저 금으로 바꾸시고 뭐 물도 좀 사시고, 그리고 저기 도시를 떠나서 어디 시골 저기 벙커나 아니면 움막 하나 짓고 들어가세요. NBA에 나오는 자연인처럼. 네. 러시아가 핵을 쏠 때까지 그러시면 돼요. 너무 웃긴 게 뭐냐면 러시아 전쟁 날 거, 핵전쟁 날 것 같다고 주식을 파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주식만 팝니다. 은행에 있는 현금은 그대로 둬요. 이게 얼마나 웃긴 거냐면 핵전쟁이 터지잖아요. 그러면 러시아 저기 뭐야 사람들이 돈 찾으러 은행을 가거든요. 은행에는 문을 닫아버려요. 돈을 다 못 주니까. 예금 인출을 못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은행에 돈 넣는 사람들은 바보 되는 거예요. 순간. 은행은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은행이 제일 먼저 문 닫아요. 네? 집 바로 그냥 내려앉고요. 네. 주식만 팔아요. 다 팔아야 되는데. 희한하죠, 그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런 거에 속지 마시고 종목들이 자꾸 올라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보면서 투자를 더 하시란 얘기예요. 지금 순서대로 가잖아요. 자신 없으면 빨리 우리 방으로 들어오시라니까. 이거 순서대로 다 알고 있잖아요. 이 뒤에 주르륵 다 있어요. 아까 웃으면서 뭐 변기, 뭐 수도꼭지 얘기하죠. 네. 그것만 있겠습니까? 되게 많습니다. 네. 이런 상태에서 이제 어디 지진 하나 터지잖아요. 일본이나 어디 저기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나 어디 지진 하나 살짝 좀 센 거 터지면 지진 관련주가 이제 SOC 정책주라서도 이제 변신해서 갑니다. 네, 그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네, 이것 때문에 집 짓는 순서랑 이것저것 다 알게 됐거든요. 저는 건축공학과나 토목학과 출신이 아닌데 주식하다 배웠어요. 네. 뭐 그렇다고 전문가까지는 아니지만 네. 순서는 알아요. 이것 때문에. 네. 그 다음에 이제 이재명 씨 테마주 하나 얘기해드리겠으니까 그거 얘기하고 마칠게요. 네. 이스타코 아시죠? 이스타코. 제가 했던 얘기는 그거예요. 선거가 끝나고 나서 한 사람은 이기고 한 사람은 지겠죠. 그랬잖아요. 윤석열 씨가 이기든 이재명 씨가 이기든 그러면서 반대편 사람은 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이 지더라도 그때부터 뭐 하한가를 막 하거나 추가 하락이 더 나오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다. 물론 진 사람은 그 다음날 좀 급락하거나 급락 출발하겠지만 그날이 저점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마라.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죠? 기억나시죠? 제가 대선 전에 여기 무방 참여하신 분들한테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좋은 얘기가 그거였거든요. 그죠? 네. 이스타콜 보세요. 그때 이 얘기는 제가 여기 무방에서 안 했던 것 같은데 저점에서 이걸 살 수 있는 용기만 있다면 나중에 뭐 50%에서 100%짜리 막 수익 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물린 사람들이 물타기를 하면 살 수만 있다면 그러니까 선거에서 진 사람 테마주를 선거에서 진 다음날 아침에 마이너스 막 10%, 20%, 30%막 떨어지고 있는 그 종목을 거기에서 시초가에서 살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나중에 물타기에 성공할 수도 있다. 왜냐면 거기에서 50% 또는 100% 이상 올라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웬만한 정신 갖고는 그게 안 돼요. 근데 이스타코가 그랬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세력은 제가 그랬잖아요. 세력은 진보 보수 이런 거 없다. 제가 선거 끝나고 했던 얘기가 뭐예요? 민주당 지지하신 분들 이재명 씨 떨어져서 가슴 아프시겠지만 빨리 털어버리셔라. 윤석열 씨 지지하셨던 분들 기분 좋으시겠지만 빨리 거기서 나오셔라. 돈 벌어야죠. 주식해야 되니까 객관적으로 항상 사고하고 판단하셔야 되는데 자꾸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제가. 네, 그 얘기 한 3일인가 했어요. 후유증이 좀 심해가지고 이번에. 네. 그러니까 세력은 뭐 한다고요? 진보 보수 그런 거 없다. 그냥 일단 뭐 있으면은 갖다 붙여서 올린다 그랬잖아요.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스타코인데 이스타코가 1110원이 저점이었어요. 선거에서 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아침이 이제 마이너스 희한해. 그날 얘기해드렸죠. 이상하게 마이너스 18%에서 시작을 하더라. 대부분 마이너스 18%에서 시작을 했어요. 어제 동신건설 얘기해드렸죠. 동신건설 또 올라오던데. 동신건설은 건설 집 짓는 것도 별로 안 하는데 이건 짝퉁인데 그냥 일단 막 올리잖아요. 그냥 에라 모르겠다고 막 올리잖아요 지금. 근데 이스타코도 재밌는 게 그냥 저점이 1110원이란 말이에요. 오늘 고점이 얼마냐면 2,300원 정도일걸요. 2,200원이고 2,265원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저점 대비 100% 올라왔죠.
그죠? 100% 올랐어요. 저점 대비 딱 100% 올라왔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4일 동안 이렇게 있다가 양봉 하나 나와서 돌리죠. 이게 옛날 세력 패턴이라니까 이게. 네. 요거 나오고 그 다음날 쭉 뽑아요. 근데 어제 상한가 하다 말았거든요. 당연히 못 가죠. 상한가 하다 말고 끝났는데 오늘 또 갔어요. 18%.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여기가 어디냐면 2월달 여기까지 올라온 겁니다. 구정 때까지. 네, 여기까지 많이 올라왔죠. 자, 올라올 때, 자, 세력도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세력도 할 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올린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거래가 이게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터졌어요. 여기 고점에서 터진 거래량 만큼 터지면서 올라왔거든요. 거래가 많이 터졌으니까 지금 사시는 거는 이렇게 좋은 일이 아니죠. 그죠? 네, 이 정도 올라왔으면 이제 밑으로 막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아무튼 밑에서 이렇게 올렸단 말이에요. 올릴 때 누가 물어볼 거 아니에요. 금감원에서 전화가 올 수도 있잖아요. 당신들 이거 왜 올려? 이재명 씨 떨어졌는데 끝난 거 아니야 당신들? 근데 왜 올려? 그랬겠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소설입니다. 실제로 금감원 직원들이 세력한테 전화한다기보다 그냥 비유를 드는 거예요. 네, 오해하시려고. 왜 이거 올리냐? 세력도 할 말이 있어야 되죠. 세력이 그냥요. 그럴 순 없잖아요, 그죠? 네. 왜 올리냐? 세력도 할 말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스타코, 자 보세요. 이스타코죠. 네. 이게 뭐 하는 회사냐면 업종이 건설 및 엔지니어링이에요. 기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물론 뭐 저기 학원도 하고 막 그래요. 네? 근데 주로 하는 게 뭐예요? 주택 및 상가를 신축 분양하는 부동산 분양 사업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뭘로 올라와요? 우리 윤석열 수혜주예요. 이러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죽하면 이재명 씨 지지하신 분들한테 제가 그 얘기까지 했어요. 기분 나빠하지 마라. 근데 대선주는 그 대선 후보 사람을 담는다. 걔가 주인 담듯이 대선주도 그 사람을 담는데 이재명 씨 말이 잘 바뀌지 않느냐. 다 알고서 그분 뽑으시는 거 아니냐. 그게 좋아서 뽑는 사람도 있지 않느냐. 그 대선주도 그렇게 바뀔 거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기분 나쁘게 듣지 마라. 그러면서 막 얘기를 했어요. 못 믿겠대. 그래서 다 팔더라고요. 이재명 씨 사랑해서 산 거 아니냐. 그럼 좀 거기서 또 자르지 말고 좀 기다려봐라. 물타기 하라는 얘기 못 하겠고요. 그 사람들한테. 방송에서 얘기 몇 번 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대만 바뀌잖아요. 우린 윤석열 수혜주예요. 이스타코 쭉 올라오고. 동신건설. 주로 광급공사 맡아서 하는 회사인데 갑자기 부동산 뭐라도 하듯이 이것도 지금 저점 14,900원, 오늘 고점이 얼마일까요? 29,000 얼마거든요. 딱 100%. 대량 거래 터졌죠. 그 다음에 범양건설, 이거 누구 건데요? 범양건영. 이거 저점이 얼마예요? 3,200원. 여기는 8,000원. 두 배에서 올라왔죠. 그 다음에 일성건설 다 누군데요? 저점 2,420원, 오늘 6,400원까지 왔으니까 이것도 두 배에서 올랐지 않습니까? 뭔데요? 다 이재명 씨 거잖아요. 근데 바뀌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돌려서 얘기한 거예요. 바뀔 거다. 세력도 물려 있었거든요. 자기들 살려면 바꿔서 올라오는 거죠. 시간 오래 끌면 안 되니까. 그 얘기를 그렇게 했는데 안 믿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라이브 회원들은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믿어요. 왜냐하면 저를 믿어줘서 한마디만 해도 믿는 분들이 있고 못 믿어도 생각해보세요. 3개월 결제하고 들어갔으면 3개월 내내 저한테 세뇌를 당하는 거예요. 우리 방에 이제 1년 6개월짜리 장기원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다 세뇌가 됐기 때문에 믿어요. 네. 종교 집단은 아니지만 네. 믿어요. 세뇌를 시켜서 된다 이거. 그래서 네, 그분들은 다 믿었다고요. 범양건영이나 이런 거 다 갖고 있고 일성건설도 단톡방에서 추천해서 지금 뭐 이틀 만에 지금 이틀이 난다. 뭐 한 3, 4일 만에 지금 뭐 70%까지 수익 났잖아요. 이거 단톡방 나가서 다 설명드린 게 맞았죠, 그죠? 네. 네거티브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선거 끝나고 나서 수급이 좋아지면서 많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이게 순서대로 다 도는 겁니다. 재료를 바꿔서 올라올 거다. 근데 그 사람들이 재료를 어떻게 바꿀지 여러분들은 모르신다. 그러니까 생각을 길게 하지 말고 손절하지 말고 참아라 그랬던 거예요. 그 말이 맞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걸 어떻게 얘기할 수 있었겠어요. 그 전에 그런 걸 많이 봤으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제가 무슨 신기가 있고 뭐 제가 무슨 하버대를 뭐 수석으로 졸업할 만큼 그렇게 똑똑한 사람은 아닙니다. 네. 근데 경험을 해보니까 감히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상황에서. 딴 사람들은 손절해라 끝났다 뭐하러 들고냐 그런 소리 많이 했지만 전 거꾸로 얘기하잖아요. 왜 그랬다고요? 경험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얘기했던 거예요. 네. 힘내시라고. 근데 그 얘기도 이제 처음부터 안 하고 맨 뒤에쯤에 여기 무방에서 맨 뒤에서 얘기했어요. 왜냐면 그 얘기를 좀 일찍 하려고 했는데 이스타코 있죠? 이스타코 해가지고 맨날 물어보더라고요. 무방 사람들이 막 이스타코 좀 봐달라고. 왜냐면 줄줄줄 흘러내리니까. 이스타코 괜찮겠죠? 그래서 아예 그때 얘기를 안 해줬어요. 이제 선거 하루 이틀 전에 그때 얘기해 준 거예요. 참으라고. 근데 그 얘기를 여기 무방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은 잘 안 믿더라 이거죠. 왜 그랬을까요? 예. 저한테 10원이라도 주셨으면 저를 믿었을 거예요. 저를 믿으려고 10원을 냈으니까 10원이 아까워서라도. 근데 이제 무료로 들으셨으니까 저를 못 믿는 거죠. 희한하죠, 그죠? 네. 공짜로 해드리면 더 잘 믿을 것 같죠? 안 믿어요. 10원이라도 받아야 믿어요. 그게 아까워서라도. 공간 가시면 7번 찍어보세요, 솔직하게. 궤변 같기도 하겠지만 실제로 그래요. 네. 10원이라도 내시면 믿는다니까요. 그 돈 아까워서. 근데 공짜로 들으니까 안 믿는 거예요. 맨날 비관론자들 얘기나 듣고 쩔쩔매시고. 그래도 제가 뭐 10원짜리 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네. 두 번째가 뭐였냐면 그거였어요. 공짜가 좋은 게 아닙니다. 두 번째가 뭐였냐면 경험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못 믿는 거예요.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저희 방에 이제 3년, 5년, 10년씩 된 장기회원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한 80명, 지금 한 100명 넘을 거예요. 네. 작년에 한 80명 넘었었으니까. 네. 그새 또 이제 장기회원들 더 많아졌으니까. 네. 그분들은 이제 믿어주시니까 가는 거예요, 그냥. 네. 그러니까 아무튼 이스타코 이거 지금 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세력이 바꿔서 재료를 바꿔서 막 올린 겁니다. 저도 그때 우리 회원들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나도 회원 세력들 어떻게 100% 바꿀지 나도 모른다. 그러나 항상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올려서 빠져나가더라. 돈 벌고.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 사람들을 믿으면 된다. 네. 우리가 예상은 좀 할 수 있겠지만 그것도 맞을지 틀릴지 모른다. 그러나 항상 그렇게 올라갔었다. 근데 그게 무슨 재료로 갈지 나도 100% 모르겠다 그랬어요. 그게 솔직한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근데 지금 그렇게 가는 거예요. 아까 제가 본의 아니게 제가 그랬던 거 맞죠?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있는 그대로 얘기했어요. 네. 근데 항상 가더라. 근데 아마 이렇게 되지도 않을까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던 거죠. 네. 그런 얘기는 이제 낮에 하는 방송에서 많이 하는 거고요. 아무튼 자 시간에서 이제 아까 보신 것처럼 리모델링 관련주가 많이 올라왔죠. 그러면 다음 주에 뭐가 가겠어요? 리모델링 관련주가 막 올라가다가 어디로 가고 있어요? 어디로 가겠어요? 그 건설 주택 공급 수혜주 내에서 또 다른 게 되게 많습니다. 건자재 쪽이요, 이게 굉장히 많아요. 그 순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쭉 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대통령이 뭐 집만 짓습니까? 그죠? 네. 우리 애기들 많이 나라고 그죠? 네. 이제 그런 얘기 정책도 나올 거고 그 교육, 일자리 이런 얘기 많이 할 거예요. 네. 북한에서 지금 정신없이 막 미사일도 엄청나게 큰 거 쐈어요, 그죠? 네. 그래서 그거는 이 사람이 지금 대통령이 그 국방 그 권한이 없기 때문에 지금 저기 방산주는 별로 오늘 안 간 거예요. 권한이 없잖아요, 그죠? 네. 뭐 국방부 장관 보고 뭐라고 할 권한이 없어요, 아직은 5월 10일까지는. 그래서 그랬던 거고 그 뭐예요? 원론적인 얘기만 한 거고 정책은 지금 바로바로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시고 힘드신 분들은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 빨리 들어오세요. 네, 들어오시고 들어오라고 할 때 빨리 들어오세요. 저항하지 마시고. 네. 지금 바깥에 이제 비가 남부지방부터 비 오나요? 아무튼 비가 오늘 뭐 많이 온다고 하는데 내일까지 그 봄비가 오면 그죠? 네. 지쳤던 추웠던 그 땅도 녹으면서 생기가 이렇게 넘쳐나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 봄비 맞은 땅처럼 여러분들 주식 계좌도 좀 생기가 좀 넘치게 올라올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 그러지 마시고 네. 희망을 가지세요. 네. 잘 되실 겁니다. 자꾸 잘 된다 생각해야지 잘 되죠. 안 될 거면 진짜 안 돼요. 희한해요. 네. 그렇다고 뭐 이제 뭐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러면 안 되겠지만 네. 노력하시면서 네. 그렇게 하시면 분명히 좋은 일도 많이 생기실 겁니다. 네. 그리고 아무튼 여기 뭐예요? 인수위 지금 업무보고 계속 받고 있고 정책을 계속 가다듬고 있기 때문에 정책주가 많이 움직일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뭐 아까 보니까 대통령 당선인 그 사람이
저기 시진핑 그 주석하고도 통화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뭐 이래저래 그냥 잘 이겨 넘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중국하고도 뭐 관계가 이렇게 막 뭐 나쁘게만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뭐 할 거나 하고 줄 거 주고 그죠? 받을 거 받고 그죠? 할 말 하고 그렇게 잘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조금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걱정들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뉴스 그만 보시고 거기에 가짜 뉴스 되게 많으니까 주의하세요. 그래가지고 대통령 여기 윤석열 씨 안 뽑으신 분도 정책 뭐가 나오는지는 보셔야 됩니다. 약속하시겠어요? 네, 그렇게 하셔야 돼요. 힘들면 빨리 우리 방으로 들어오시고 오늘 자꾸 들어오라는 얘기 많이 하죠, 그죠? 네. 왜냐면 자꾸 종목도 움직이고 막 다 저기 NX처럼 떠 있는 거 다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죠? 안 들어오시니까 답답한 거예요. 저희는 이제 고유가 수혜주 중에 아직 안 간 거 그것도 지금 어제 추천했구나. 네. 남들이 잘 모르는 거, 네, 그것도 사놨어요. 고유가 수혜주. 보수 정권이 정권 잡으면 그 올라가는 저기 그 에너지 관련주가 있어요. 홍구석이 저런 거 말고 또 있다니까. 네, 그런 거 사놨어요. 옛날에 많이 갔었는데 이명박 대통령. 예. 그런 게 있습니다. 네. 저 뒤에 김 실장님 오늘 저기 그 개인 사정이 있어서 방송을 안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한 몇 분 정도 좀 더 했습니다. 네. 김 실장님 저기 아까 방송 저기 들어올 때 보니까 휴강하신다고 개인 사정으로 휴강하신다고 써 있으니까 김 실장님 방송 들으신 분들 참고하시고요. 오늘은 없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아무튼 주말 잘 보내시고 네, 그 뭐 회원가입이나 저희 방 운영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 여기 메일 주소 남겨드릴 테니까 이쪽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기 뭐예요? 한마디만 더 하고 마칠게요. 이거 치면서 제 경험상 3, 4, 5월 달은 항상 개별주 테마주들이 안 올라왔던 적이 없습니다. 네. 심지어 일본 동일본 대지진이 터졌을 때도 뭐 김정일이 죽었을 때도 그죠? 북한이 핵실험했을 때도 그죠? 개성공단을 우리나라에서 폐쇄했을 때도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았었지만 항상 그게 테마주가 돼서 가더라고요. 북한의 그 김정은이 새로 등장해갖고 맨날 하루가 멀다 하고 미사일 쏘고 핵실험할 때도 그때 많이 갔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네, 포기하시면 나중에 여러분들만 가난하게 사시는 거예요. 네네. 자, 수고들 많으셨고요. 네, 주말 잘 보내시고 네, 월요일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말 잘 보내세요. 네.